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차기 황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그날 보스니아 총독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암살이었다.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를 저격한 건 19살의 한 보스니아 청년.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당겨지는 순간이었다. 사라예보 사건. 전 세계인이 들었다는 그 총성이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그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도화선이 된 아주 유명한 일이죠. 맞습니다. 뭐 세계사를 한 번씩은 다 공부해 보셨으니까 뭐 이 사건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교과서가 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교과서 이야기의 그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죽어야만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박!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바로 말해주시면 그러니까 안 뭐 돼요? 뜸을 들여요. 지금 누구 배경 설명 좀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라예보 사건을 이해를 하시려면 왜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까?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발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약 4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이 발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하고 1877년, 78년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패배해요.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 힘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발칸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 1908년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돌연 합병을 해버리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어차피 오스만의 지배를 받던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형만 달라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가 여기 사라예보를 방문한 날이 언제냐면 네. 1914년 6월 28일이에요. 6월 28일? 네, 근데 이 6월 28일 이게 사실 보스니아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치욕적인 날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바로 이 보스니아를 점령한 그 시작의 날이 6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6월 28일은 보스니아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한테는 경술국칠 같은 거죠. 그러니까 8월 29일이네 우리한테. 일제강점기 시작됐던 그날. 여기 다시 새로운 지배자의 그 황희 계승자가 온다고 하니까 이 보스니아 사람들한테는 이 분노에 휘발유를 그냥 들어 부은 듯한 그런 느낌이 된 날이 바로 6월 2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8월 29일에 뭐 일본 황태자가 와서 막 카퍼레이드 그래요. 그러면 누구라도 뭘 하나 던지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 이런 날 갔어요? 네. 눈치 없이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14년 6월 28일, 바로 이 오스트리아 네. 대공 부부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 기차역에 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공 부부가 죽지 않을 기회가 무려 4번이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살아야죠, 상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살 수 있는 기회. 네. 이건 이미 여기 도착하기 전 상황입니다. 사실 암살 계획이 누설이 돼요. 아이고. 뭐요? 그럼 움직이지 말았어야지. 이 보스니아 옆에 있었던 그 세르비아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요. 네. 그 나라의 그 관료가 이 암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슬쩍 오스트리아에 흘립니다. 총격 암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가지 말아야죠. 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간 거예요. 첫 번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알렸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암살 계획 누설되었으면 경호라도 그렇죠.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지역에는요 오스트리아 군이 한 2만여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경호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120명 정도 근위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경비를 허술하게 해요. 아니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는 보스니아를 지금 오스트리아 점령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점령하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치안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거 과시하고 싶었군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왜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 비슷한 리무진이 몇 대가 연달아 이동을 하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리무진 6대가 동원이 됩니다. 아, 정신 차렸네. 근데 그럼 뭐예요? 여기 오실래요? 보이는데. 오픈카에 뭐야? 털 달린 모자까지 썼어. 맞습니다. 이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픈카예요. 게다가 지금 이 깃털까지 이게 날리면서 나 여기 있어 나 라고 있어. 지금 세 번째 차량. 약간 관역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완전히 오픈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 오픈카와 함께 두 번째 기회가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이 기차역 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바로 이곳. 이곳이 이제 시청입니다. 강을 따라 쭉 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암살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암살자 보이시죠? 이 첫 번째 암살자가 너무 소심해요. 오는데 어떡하지? 쏴 하다가 지나갑니다. 너무 지나갑니다. 떨려가지고 못 너무 보겠구나. 떨렸어요. 네, 네. 지나간 거예요. 그 당시 자, 암살범 얘기들을 나중에 들어보면요. 네. 그 특히 대공 부부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참았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 그래요. 네. 대공은 실제로 표적이었으니까 쏠 수 있는데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참 못 쏘겠더라. 그렇게 네, 영민의 정 같은 게 그러니까요. 느껴졌나. 이제 두 번째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암살자는요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주변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운전자가 악셀을 빵 밟습니다. 자, 이러면서 빠르게 지나갔고 폭탄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폭탄이 세 번째 차량이 아닌 네 번째 차량 부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여기서 됐겠네요. 수십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빠르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 차량들은 지금 시청에 도착을 오, 합니다. 살았네, 살았네. 자, 이러면서 시청의 행사를 어찌어찌해서 마칩니다. 여기서 끝내야지요. 아니 진짜 이 대공이 눈에 뭐가 씌었었나요? 이쯤 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오돌오돌 떨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니 그야말로 조상신이 도운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모든 운을 다 끌어다 썼는데 이제 여기까지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만해야죠. 자, 그래서 멈춰야죠. 이제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놓쳐야죠. 이제 이 네. 시청의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자, 그러면 대신 아까 그 폭탄이 터지면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병원으로 가자. 왜냐면 이 스케줄은 공식적인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암살자들도 알 수 없는 계획이니까 그렇네. 큰 문제는 없겠다. 네네. 라고 해서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자, 이 병원이 있는 곳은요, 아까 출발했던 그 역, 그쪽으로 쭉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쭉 가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 운전자가 우회전을 합니다. 박물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왜? 자, 이게 바로 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4번을 써버린 거예요. 아니 왜 우회전을 했어요 갑자기? 이 운전사는 통보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 다음이 박물관 코스였으니까 네네. 박물관으로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아, 못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프린치프라는 19살 보스니아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까 이 폭탄이 터지면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폭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 가서 샌드위치를 좀 먹을까? 라고 해서 여기에 와 있는 상태. 그때 갑자기 바로 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의 차가 자기 눈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야. 대공 부부와 그 프린치프의 그 거리는 약 1.5m. 가깝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러자 이 프린치프가 바로 총을 꺼내 들어서 총 2발을 쏩니다. 한 발은 바로 그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의 북부에, 또 한 발은 바로 오스트리아 대공 목에 목에 뻥. 너무 맞게 되면서 아. 거사에 성공을 한 거죠.